반갑습니다. 오늘은 올바르게 문제와 선지를 분석하여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보자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선 문제를 분석할 때 우리가 신경 쓰셔야 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문제의 유형은 무엇인지, 지문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긍정을 묻는지 부정을 묻는지인데요. 24년 수능 인문제제 14번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였는데요. 우선 지문의 범위는 기억과 니은으로 주고 있고요. 이해 문제라고 했으니 문제의 유형은 추론적 독해에 해당할 것입니다. 긍정, 부정 중에서는 적절한 것을 묻고 있죠. 예를 조금 더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추론적 독해라고 했으니 우리 추론적 독해 유형의 문제가 선택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머릿속에서 떠올려 주셔야 될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추론적 독해 유형의 문제는 지문에 있는 말들로 틀린 내용의 선택지를 만들고 지문에 없는 말들로 맞는 내용의 선택지를 만드는 경우를 흔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문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하나 더 보자면 추론적 독해에 적절한 것을 묻고 있으니 핵심만 주관식으로 풀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까지를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문제풀이를 보여드려 볼게요. 우선 지문의 범위를 보셔야 되는데 기억이 유학자의 입장입니다. 되게 많은 친구들이 이 단락이 오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보니 이 유학자의 입장에 밑줄이 그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오징의 견해로 이 문제를 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하게 잘못된 선택입니다. 유학자의 입장이라 그랬으니 말 그대로 오징의 유학자의 입장을 찾아보셔야 되는 건데요. 중간 부분에 도와 유학 이념을 관련 짓는 구절을 추가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이것을 구체화한 설명인데요.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유학에 해당하는 인의예지, 사회규범, 사회질서 이 모든 것들이 도가 현실화하여 드러난 것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아마 이 문제는 지문의 범위가 이 부분일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니은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니은은 학문적 소신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역시 많은 친구들이 설해로 이 문제를 풉니다. 역시 잘못된 생각이고요. 설해의 학문적 소신을 우리는 찾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보시면 학문적 소신에 따라 노자를 주석했다라고 했으니 이 뒷부분의 내용도 이와 유사한 구조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실제로 이 중간 부분은 학문적 소신, 이 뒷부분은 노자를 어떻게 주석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 내용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 노자 사상에 대한 오해를 불식해야 된다. 그동안은 노자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이 내용을 선택지에서 찾아주셔야 되는 것이겠죠.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주관식으로 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이 4번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지문의 내용을 정리해 놨습니다. 이 내용이 선택지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유학을 노자 사상과 연관지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 일단 기억이 유학을 노자 사상과 연관지었는가 라는 것을 판단해 보셔야 되는데 맞죠? 유교적 사회질서의 정당성을 확인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일단 유교적 사회질서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 지문에서 찾으셔야 할 겁니다. 인의예지, 사회규범과 사회질서 체계, 이게 바로 유교적 사회질서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노자의 도가 현실화하여 드러난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정당성을 확인한다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니은도 동일합니다. 유학에서 이단으로 치부하는 사상이라고 했으니 일단 여기를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를 여기에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이고요. 진위를 밝히겠다, 오해를 바로잡으려고 한다. 예, 여기서 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추론적 독해의 정답 선택지는 이런 식으로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기보다는 지문의 내용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머릿속에서 이 생각 꼭 하셔야 됩니다. 추론적 독해의 문제이니 이렇게 선택지가 구성될 수 있다. 그러면 선택지에 있는 이 말을 지문에서 해당되는 말로 바꾸어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연습을 주로 해주시면 이쪽 계열의 문제들 충분히 풀 수 있겠죠. 어쨌든 정리를 해보자면 문제에서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것은 총 3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선지 분석을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선지 분석에서 우리가 하셔야 되는 건 역시 동일하게 3가지입니다. 각 선지가 화제어가 무엇이며 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
우리가 판단해야 하는 것과 그 중에서 판단하기 쉬운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 마지막으로는 명확한 지문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겠죠. 역시 동일하게 15번 문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던 문제입니다. 사실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문제 분석으로 따져본다면 우리한테는 9월 모평에서 한번 보여줬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게 이 문제 유형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냥 선지 분석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총 3가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도는 만물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만물에 앞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으니 이 선택지에서 묻고 싶은 것은 도와 만물의 관계이겠죠. 얘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은 2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도가 만물을 통해서 드러난다. 도가 만물에 앞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 내용이 과연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 봐야 되겠죠. 이 중에서 우리가 판단하기 조금 더 쉬운 것, 문장을 통해서 보셔도 뒷문장이 조금 더 쉽죠. 그래서 이 뒷문장을 먼저 파악하겠다라고 사고의 흐름을 가져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서 도가 먼저냐 만물이 먼저냐, 이것만 지문에서 찾으려고 노력하시면 되겠죠. 지문을 한번 볼까요? 도를 만물의 물질적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상세계에 앞서 존재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도가 먼저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가 만물에 앞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선택지 틀렸다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니은도 가볼까요? 인간 사회의 규범은 이치를 내재한 근원적 존재인 도가 현실에 드러난 것이다 라고 해서 수식어구가 상당히 많아서 계속해서 선지 판단을 좀 어렵게 만드는 경향들이 최근 수능에 존재를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좀 줄여서 판단해야 하는 것만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2가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도는 이치를 내재한 근원적 존재이다라는 것, 2번째, 규범은 도가 현실에 드러난 것이다라는 것. 이 중에서 판단하기 더 쉬운 것을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문을 보시면 도가 근원적 존재이다라는 설명은 나오는데요. 도 자체가 이치를 내재한 것이다 라는 설명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세모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번째 걸 확인해 보셔야죠. 규범은 도가 현실에 드러난 것이다. 규범과 도의 관계이죠. 그러면 선택지에서 역시 규범과 도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인위, 제도, 규범, 얘네들을 지금 다 같은 것으로 가시면 되겠죠. 노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인위를 제거해야 도가 드러나고 인간사회가 안정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왕한석은 이를 비판하면서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제도와 규범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규범이라는 것이 도가 현실화한 것은 아니겠구나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번엔 디귿인데요. 도는 현상세계의 너머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세상일과 유기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2가지 내용처럼 보이지만 뒷부분의 내용이 맞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앞부분의 내용은 자연스럽게 맞게 되겠죠. 그러므로 이번에는 뒷부분의 내용만 확인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도가 과연 세상일과 유기적으로 관련이 되냐라는 건 결국 지문에서 세상일을 찾아 나가셔야 될 것인데요. 현상세계에 앞서 존재하는 기의 작용에 의해 사물이 형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사물의 형성의 기, 즉 도가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관련된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리을입니다. 도가 변화하듯이 형상세계가 변한답니다. 현실사회의 변화에 따라 인간사회의 규범도 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판단해야 될 내용이 좀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 도가 변하는 것이 맞는지, 2번째, 도가 변화하듯이 현상세계가 변하는 것이 맞는지, 3번째, 현실사회의 변화에 따라 규범도 변화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이 2가지 내용이 인과로 엮여 있는 것이 맞는지를 판단해 주셔야 될 건데 조금 판단해야 될 게 많죠. 왕한석 같은 경우는 기, 즉 도죠. 도가 시시각각 변화한다라고 했고요. 변하듯이 현상세계도 변화한다 그랬으니까 이 위에 2개의 내용은 맞을 겁니다. 현실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현실사회의 변화에 따라 규범도 변화해야 된다는 거 맞고요. 앞의 내용을 근거로 활용해서 뒷부분에 주장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도 맞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쪼개어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판단하기 쉬운 것부터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징의 입장에서는 리을 같은 경우 도가 변한다, 여기에서 바로 틀렸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거든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문제를 분석한다라는 것, 선지를 분석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를 보여드렸는데요. 최근의 수능은 선지에서 장난을 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동안의 수능은 문제 유형이 지나치게 고착화되어 사실 문제를 그렇게 열심히 분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문제의 유형도 다양화시키고 있고 선지에서 자꾸 함정을 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올바른 문제 분석, 선지 분석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것에 집중하여 오답 정리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내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잘 이루어진다면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